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에서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 기준을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당장 매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을 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이걸 활용하셔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경남스틸은 홍준표 관련주인데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한가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 전날에서도 이미 크게 밀리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렇게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던 이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 이 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악재로 인해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에서 매도를 하게 되고 미리 매도를 하지 못한 분들이 다음날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서 보통은 크게 개파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면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보통 대선 관련해서는 그 기대감이 시작됐던 부분까지 가격을 뺄 수도 있습니다. 대략 3,000원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격을 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한 가격에 해당을 해요. 물론 경남스틸이 약재를 받아서 이렇게 하락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경남스틸이라는 기업이 아예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버는 돈이 있고 기업은 원래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테마가 붙지 않았을 때 가격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주봉을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전에 대선 관련해서 상승했던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니까 기본적으로 경남스틸은 이 정도 라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구간보다 하락 구간은 조금 더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주가의 가치, 이 회사의 펀더멘탈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것보다 하락하게 되면은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다시 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원래 가치보다 과하게 떨어졌던 부분, 이런 부분을 과매도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 굉장히 큰 반등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수익 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작년에 HLB가 임상실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FDA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HLB뿐만 아니라 다른 HLB 그룹 관련주들도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FDA가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하한가 캔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HLB의 경우에는 올라간 자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 하한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HLB 바이오스텝의 경우에는 그 이슈로 상승하기 이전에도 2,400원 정도의 가격은 지켜주면서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내려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지만 아무리 FDA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반등 구간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흐름에서는 HLB보다 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긴 흐름에서의 파동이 아니라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어느 구간을 이탈했을 때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23년도에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크게 급등을 가면서 76만원까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원래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급등을 만드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료와 테마를 받아서 상승이 갔다는 걸 알 수 있고 원래대로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대략적으로 23년도부터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흐름에 대해서는 포스코홀딩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 가격권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전에 높은 가격에서는 이런 구간,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들이 계속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이 가격 안에 기업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례적인 이러한 상승 구간을 만들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이런 구간에서 반등, 그리고 내려오다가 이러한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반등이 생각보다 큰 수익 구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상승을 마무리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한다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원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흐름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매매를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전에도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너무 뻥튀기 돼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절대로 매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년도에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이전의 가치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29,500원, 3만원 정도의 가격이 상승 이전의 이 기업의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이 높은 위치에서 3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에코프로를 매수하고 싶다면 차라리 3만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하고, 결국에 지금 5만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5만원에서 매수하더라도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 43%의 마이너스 구간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위에서 매수한 많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큰 손실 구간에 놓여 있고, 여기에서 물렸던 분들은 이후에 상승 구간이 나오지 못하게 됐을 때는 탈출 구간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크게 상승을 갔을 때는 그 종목을 상승 구간에서 매매하기보다는 이후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어느 구간에서 기업의 원래 가치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수익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례적인 상승 구간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냈고, 이러한 상승 구간이 끝나는 흐름에서는 원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구간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밴드 구간의 상단선, 코로나 상승 이전에 이러한 가격권 안에 대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반등 구간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더라도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날아간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가치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됐으니 이러한 구간을 지키려는 움직임,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면서 저가 구간을 노리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지켜내는지, 그리고 그 하락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는지, 그런 자리들을 체크하고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력주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급등했던 우량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으니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시면서 자리들을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